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경기 남부 일대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산사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자치단체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유성식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는 오늘 아침 안성시 일대에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죽산면 용설리, 일중면 화곡리, 일중면 주천리 등입니다. 경기도 여러 곳에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산사태 주의보는 연천, 이천, 양평 등에, 산사태 경보는 여주에 내려졌습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산림과에 산사태 상황실을 두고 현황을 파악 중입니다. 또한 침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포천시 신흥리, 파주시 금산리, 안성시 죽산리, 안성시 용설리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주 청미천 일대에 내려진 홍수주의보가 조금 전 홍수경보로 전환됐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오늘 새벽 0시 39분부터 1시간 동안 59mm의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3, 4mm 정도의 비교적 약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류인 안성 등의 비가 많이 내려와 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도로 5곳이 통제됐는데 2곳은 개통됐고 3곳은 개통 예정입니다. 개통 예정인 도로는 동두천시 상봉암동의 하상도로, 광주시 곤지암읍의 하상도로, 의왕시 초평 지하차도 등입니다. 경기도는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발표에 따라 둔치 주차장,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세월교 등에 대해 안전조치 및 예찰활동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인 필승교북은 연천, 파주 주민들에게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의 3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현재 비상근무 중입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경기 안성시 주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상동 선생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계신 지역이 정확히 어딘가요? 네, 여기는 안성시 일중면 삼북마을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비가 내린 지역인데 지금 현재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시커멓게 먹구름이 껴있네요. 네. 여보세요? 네. 직접 보내주신 영상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변이 온통 물에 잠긴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네, 지금 여기가 들판이 상당히 넓은 들판인데, 뭐 변원도 많지만은 그 축사도 있고, 네네. 또 가운데는 보면 비닐하우스도 일부 있고, 인삼 심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침수되어서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과수원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선생님 계신 곳이나 이웃 주민들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저희 집은 과수원을 하는데 과수원에는 뭐 우리 집에는 그래도 비교적 지대가 좀 높아서 바닥이 조금 무너졌을 뿐인데 그 주민들은 지금 침수 피해가 상당히 클 걸로 보입니다. 지금 멀리 보이는 곳 저기가 축사인데 축사 안에 지금 수들도 어떻게 되는지 상태가 모르겠고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인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네, 많이 놀라셨겠어요. 지금 인근의 청미천이 일부 넘쳤다는 제보도 들어왔는데요. 원래 그곳이 물이 자주 넘치는 곳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안성하고 천안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안전하기로 이름난 곳인데, 이곳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0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10년 전에 귀농해 왔습니다만은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예.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네,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119에 연락을 했는데 네네. 지금 일부 도로가 침수가 되어서 지원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더 기다리면 물이 빠지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비가 많이 왔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새벽에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저희도 새벽에는 안 나가보고 아침에 눈을 떠서 밖에 나가보니까 온 들판이 좀 완전히 황토구로 좀 덮여 있습니다. 네네. 혹시 네. 이웃들 상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이웃 주민들도 아까 만났는데 주민들이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것 같고 들판 피해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농작물 피해가. 네, 계속 상황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 영서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강원도 횡성에선 흙더미가 가정집을 덮쳐서 80대 노인과 10대 어린이가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집 안이 온통 흙으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옷가지부터 책에 가구까지 다 못 쓰게 됐습니다. 바닥은 진흙과 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기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집 한 구석은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 뒤에 야산에서 흙더미가 쏟아진 겁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건 새벽 2시쯤. 당시 집안에는 80대 할머니와 11살 난 손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흙더미에 두 사람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방 안에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저쪽 방에 잤거든.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 왜 그런가 하고선 뻘떡 일어나서 문을 열려면 문을 못 열어. 그러다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차례로 구조됐습니다.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주 신림에선 야영객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원주 도심에선 장대비에 하천 물이 불어나 둔치에 있던 차량을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다리나 뭐 차가 많이 안 떠내려가나 그래서 현장에 와 보니까 조금 무서웠어요. 산간 지역을 지나는 태백선과 영동선 철도에도 흙더미가 흘러들어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복구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서 지역에 최대 300mm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횡성에서 KBS 뉴스 조규현입니다. 네, 이 시각 충북 청주시 산청면 송강리에 계시는 주민 연결해서 그곳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홍준 선생님 연결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전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저희 집에 대피해 있는 상태고요. 도로는 막혀가지고 고립되어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비가 내린 지역이라고 지금 집계가 됐는데 지금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네. 비는 계속 내리고 있고 산사태 때문에 흙이랑 같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내주고 계신 영상 저희 KBS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주변이 온통 물이 지금 넘치고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네.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 그 영상처럼 도로가 물에 가득 차가지고 차는 아예 이동이 불가능하고요. 이장님이 걸어서 저희 집까지 올라와 계신 상태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지금 혹시 집에 누구와 함께 계신가요? 지금 저 포함해서 저희 가족 3명이고요. 지금 절에 계신 스님 한 분이랑 거기 다른 분 한 분 계시고 이장님 포함해서 총 6분 계세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까? 아까 오전 7시에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이제 구조 요청을 했는데 다른 곳에 더 급한 곳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저희 집으로 대피하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집에서 상황 계속 지켜보고 더 위급해지면은 이제 다시 한번 구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곳에는 언제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까? 새벽 2, 3시쯤부터 계속 내리기 시작해서 새벽 5시쯤에 봤더니 이제 산사태 나고 지하수가 터져서 계속 물난리가 나고 있어요. 네. 지금 많이 놀라신 상황 같은데 현재는 지금 안전한 상황이시죠? 일단 저희 집은 지대가 높아서 괜찮은데 물이 지금 비가 계속 이렇게 오면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흙이랑 계속 같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상황 계속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 시각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에 계시는 주민 연결해서 그곳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강혜원 선생님 연결해 계신데요.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 앞에 있는 개천 물이 넘쳤어요. 네네. 그래서 개천하고 밭하고 도로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솟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상수도도 끊겨가지고 주변에 집들 물도 안 나오고 지금 주변에 좀 지대가 낮은 집은 높은 곳으로 대피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또 밭, 농작물 같은 것도 지금 물에 다 휩쓸려 내리면서 토사물에 묻혀가지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지금 손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차가 못 들어와요. 여기가 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또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집에 누구와 혹시 계신가요? 제가 지금 부모님 댁에 내려와 있는데요. 네네. 부모님하고 저하고 지금 있어요. 언제부터 혹시 비가 많이 왔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밤새 새벽 내내 왔던 것 같아요.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빗소리 자체가 엄청 컸는데 지금 한 1시간 전부터 약간 빗줄기가 약해졌어요. 네, 많이 놀라신 상황이실 텐데 혹시 이웃들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이제 전화로 아빠가 통화하는 거 들어보면 조금 하우스 같은 게 다 무너진 집도 있고 컨테이너가 네네. 토사물에 휩쓸려서 밭 중간에 걸쳐 있는 건 저희 집에서 보이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전봇대도 지금 쓰러져 있고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혹시 정확히 계신 지역이 어디죠? 여기 제천시 봉양읍 90리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물이 불어나고 있는 영상 보여주고 계신데 계속 상황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시각 충북 충주시 엄정면의 논강리에 계시는 주민 연결해서 그곳 상황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비가 조금 그친 편인데 방금 전까지 번개 치면서 비가 좀 많이 내렸고요. 네네. 아직 뭐 안심한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이 근처는 저는 이제 고지대에 있어서 약간 고지대에 있어서 괜찮은데 지금 여기 강연 마을 근처 대부분 계신 분들은 지금 엄정 면서문 쪽으로 지금 대피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배수로 보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뭐 집마다 뭐 그냥 대피하거나 아니면 시시각각을 보면서 상황 네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집에 계신 거죠? 누가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저 와이프랑 이제 둘이 있는데 네, 다들 괜찮으시죠? 예, 저는 뭐 이제 배수로 계속 보고 고지대 쪽이라서 네네. 저는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네. 다행히도요. 현재 비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요. 방금 전까지 많이 내렸었고 앞으로 더 많이 온다 그래서 저희 집도 좀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비 소식이 계속 있는데 언제부터 비가 계속 좀 많이 내렸나요? 그곳 지역에?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새벽 밤 늦게부터 해서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에 있는 저 농광천 그 동영상처럼 뭐 농광천 자체가 범람을 해서 그쪽 엄정교회 근처로 해가지고 도로 파손돼가지고 산사태 쪽 지금 보이진 않는데 네네. 사진은 뭐 찍어놓은 건 있긴 한데 산사태도 좀 많이 일어난 상태고 해서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도로가 거의 흙탕물에 잠겨서 예, 흘러내리고 있고 예. 지금 거의 뭐 길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인데 이웃들 상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웃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엄정 면 쪽에서 다 조치를 해가지고 이미 다 연락이 다 간 상태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대피하신 분들은 대피한 상태고 남아있는 분들도 지금 밖에 나오셔가지고 배수로나 그런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태예요. 아, 네, 지금 영상 지금 보내주신 거 보고 있는데 어떤 지금 뚝이 좀 무너져 보이기도 하는데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천 쪽으로 지금 저희 위쪽으로 보면은 그 천이 있는데 그 천 쪽에서 제방이 무너진 상태여가지고 지금 그 하우스 쪽이나 지금 밭 쪽이 다 지금 물에 잠겨가지고 물이 다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지금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상황 계속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제보 영상과 사진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제보 영상 사회부 박민경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중부지방 중심으로 정말 강한 비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강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많은데 제보 영상 많이 들어와 있죠? 예, 맞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피해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곳이 많아지면서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충북 제천시 강제동의 오늘 오전 8시 모습입니다. 하천 제방이 비에 쓸려서 내려가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천 산책로로 내려가는 보행자용 다리가 지금은 모두 침수돼 어디가 산책로고 어디가 내려가는 곳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이 근처에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북 제천시 강제동 하천 도로 침수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충북 충주시 엄정면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50분 촬영된 모습인데요. 농경지가 침수됐고 주변 사람들 모두 이제 대지가 높은 면 사무소로 대피했다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보시는 대로 폭우로 마을 농경지까지 주변 산에서 흘러나온 흙더미가 모두 흘러나가 덮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우스는 물론 논과 밭도 모두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도 모두 침수된 상황이라 구조 요청을 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산사태가 혹시나 더 일어나게 될까 주변 분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주시 산척 3터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에 촬영된 모습인데요. 시청자분이 해당 터널을 지날 때 촬영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다 도로 쪽도 모두 지금 다리에 침수돼서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다음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터널 입구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군요. 예, 맞습니다. 터널 입구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이 터널의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차선은 이미 보시는 대로 물에 잠겼고 입구도 지금 막혀 있어서 이 근처를 지나시는 분들은 우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7시 반쯤 촬영된 영상이라고 시청자 이성훈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충북 제천시 상곡동 오전 6시 50분에 촬영된 모습이고요. 시청자 최승훈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전 5시쯤 폭우로 인해서 이제 잠에서 깨서 마을을 둘러봤는데 마을 회관 쪽은 이미 침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도로는 이미 물이 강처럼 흐르는 상황이고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쓰레기까지 모두 떠밀려 내려오면서 도로에 다 쌓여 있고 이제 주차돼 놓은 차들은 전부 다 바퀴가 절반 이상 잠겨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민분들의 마당에도 물이 점점 더 차오르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영상 촬영된 시간이 이미 6시 반에서 50분쯤이었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수위가 올라가 있을 거라 주민분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충북 제천시의 산사태 그리고 토사 유출된 모습을 촬영해 주셨는데요. 이 산에서 토사가 휩쓸려 내려오면서 정자도 기울어져 있고 산에서 토사들이 무너져 쓸려 내려오면서 도로도 모두 침수된 상황입니다. 119에 신고를 하셨고 구조 요청을 해놓으신 상태지만 도로가 침수되면서 지금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모습입니다. 상수도까지 끊겨서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조금 전 전화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로와 밭이 모두 침수됐고 그 하천 옆 또랑이 전부 다 넘쳐 흐르면서 도로까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안에서 주민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사실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안전한 곳에 대피해 계시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시다고 하니 급한 순서대로 안전이 위협되는 순서대로 구조를 마치시면 이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북 단양입니다. 충북 단양군 영춘읍의 오늘 오전 5시 반 모습입니다. 계곡 입구에 원래 콩밭이 있던 곳인데요. 밭이 걱정돼서 시청자 허영수 선생님께서 새벽에 나가봤더니 이미 침수가 돼 있고 문제는 주변의 축대도 다 무너져 내려서 지금도 계속 비가 오는 상황인지라 피해는 조금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주민분들께서 우려하면서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김현성 선생님께서 제보를 주셨는데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도로가 침수됐고 논밭도 모두 침수됐습니다. 토사가 쏟아지면서 이제 산 쪽에 가까운 쪽의 도로들은 또 건물들은 전부 다 흙에 잠겨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나서서 흙을 치우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잠겼던 도로도 다시 드러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비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라 안전이 조금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박 기자, 그럼 어떻게 제보할 수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래픽 보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영상 접수 방법은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카카오톡 제보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카카오톡 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듯이 영상을 첨부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미 KBS 뉴스 앱을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청자 제보 영상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부도 비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호우 피해 소식이 전해 이어지면서 이곳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엔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호우 대처 긴급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피해 상황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진영장관 주재로 11시부터 중앙부처와 시도 간 화상으로 호우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충북과 강원, 경기 지역 피해 상황을 취합 중이라고 하고요. 한 10시 반쯤이면 집계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들어온 인명 피해 소식도 있는데요. 충북 충주소방서 중앙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소식입니다. 오전 7시 40분쯤 충북 충주 산청면에 가스 폭발로 인한 주택 붕괴 매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었다고 합니다. 이 현장에 접근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건데요. 피해 주민도 도로가 유실돼서 이동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대본은 오늘 오전 1시를 기해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고 비상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응해 왔지만 충북과 경기, 강원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면서 상향된 건데요.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어제 서울 도림촌에서 1명이 숨졌고 밤사이 강원 횡성에서 2명이 다쳤습니다.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강원 횡성과 경기 광주, 경기 수원 등에서 이재민이 나왔고요. 산사태가 일어난 횡성에서는 주택 한 동이 반파됐고 경기 남양주, 광주, 수원에서는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 곳곳에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진 만큼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10,000명이 넘는 공무원들도 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온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청의 우진규 예보관과 함께 자세한 장맛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장 지금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는 강한 비구름대가 분포하고 있는 곳이 충청도의 북쪽과 경기도의 남쪽, 그래서 그 사이가 굉장히 폭이 좁은 강한 비구름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현재 동반이 돼 있고요. 천둥 번개도 함께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에 지금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이유 뭔가요? 뭐라고 보십니까? 정체전선에 동반된 이러한 그 장마철에 영향을 주는 강한 비구름대들은 일반적으로 남쪽에서 북상을 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조한 공기가 서로 충돌을 하면서 강해지는 특징들이 있는데 현재 이 두 공기가 강하게 그리고 좁은 지역에 부딪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경기 남부 또는 충청 북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의 강한 비가 앞으로 언제까지 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현재 지금 강한 비구름대들은 우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특징이 낮이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좀 약화 그리고 수축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오전까지는 이러한 강한 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후에 다소 조금 한 차례 약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겠지만 오늘 밤부터는 다시 한번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까지 합세를 하기 때문에 더욱 강한 비가 발생을 해서 내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또다시 또 강한 비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가 더 내릴까요? 네, 앞으로 이 정체전선의 움직임은 크게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북서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진입을 하기 때문에 네. 비구름대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까지 우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 그리고 이 우리나라 중부지방 중에서도 이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를 중심으로는 이 최고 300mm가 넘는 추가적인 굉장히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밤마다 이제 비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밤마다 비가 또 특히 많이 내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비구름대가 강해지는 즉 이 비구름의 가장 주된 재료가 이 수증기인데요. 네네. 이 밤에는 이 구름대도 유입이 되고 있는 그 강한 수증기들이 이 남풍을 따라서 유입이 되는 그 강도가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는 더욱 비구름대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굉장히 두텁게 발달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나타나는 이러한 집중호우의 특징들은 이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낮보다는 밤에 조금 더 강해지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태풍 발생 소식도 들려오던데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이 하구핏은 이 3일 오후 정도가 되면 우선 상해 쪽으로 이제 상륙을 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가 중형급까지 발달을 하게 되면서 강풍 반경이 약 300km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는 이 강풍 반경에 좀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현재 우리나라에 비를 뿌리고 있는 이 정체전선에는 이 태풍이 동반된 수증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더 강해지는 그러한 영향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년 같으면 이제 8월 초 같으면은 장마가 끝났을 시기인데 장맛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우선 이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일단 5일까지는 굉장히 좀 태풍의 수반대 수준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 다음 주에도 이러한 정체전선,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하게 덮기 전까지는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비가 계속해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랜 기간 정말 많은 비가 이어지다 보니까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장시간 강한 비가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특히나 야행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비의 특성상 굉장히 대처를 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자기가 속한 지역에 이 강한 비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인지를 미연에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는 속보와 정보를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가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꼭 재난 관련 부처의 이 안내 정보를 참고하셔서 대피소를 미연에 알아두시거나 비상연락망을 꼭 구축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현재 정말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하천변과 이제 농수로 인근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또 물에 이제 논이 어떤가 상태를 살펴보시려고 밖에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한 집에서 대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KBS에서 곳곳에서 피해를 영상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안전한 곳에서 꼭 촬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1시간 강우량이 30mm를 넘으면 집중호우라고 정의를 합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또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 바로 산사태입니다.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건지 최용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경기 남부 일대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산사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자치단체의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유성식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는 오늘 아침 안성시 일대에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죽산면 용설리, 일중면 화봉리, 일중면 주천리 등입니다. 안성시 일중면 화봉리의 양계장에서 조립식 판넬조 건물이 무너져 50대 남성이 사망했다고 서방 당국이 조금 전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도는 여러 곳에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산사태 주의보는 연천, 이천, 양평 등지에 내려져 있고 산사태 경보는 여주 등지에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북부 청사 산림과에 산사태 상황실을 두고 현황을 파악 중입니다. 침수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포천시 신흥리, 파주시 금산리, 안성시 죽산리, 안성시 용설리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여주 청미천 일대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는 조금 전에 경보로 전환됐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오늘 새벽 0시 39분부터 1시간 동안 59mm의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3, 4mm 정도의 비교적 약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도로 5곳이 통제됐었는데 2곳은 개통됐고 3곳은 개통 예정입니다. 개통 예정인 곳은 동두천시 상봉암동의 하상도로, 광주시 곤지암읍의 하상도로, 의왕시 초평 지하차도 등입니다. 경기도는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발표에 따라 둔치 주차장,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세월교 등에 대해 안전조치 및 예찰 활동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인 필승지역 부근 연천과 파주 주민들에게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 3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 중입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네, 중부지방에는 최고 300mm의 폭우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박실 기자, 지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비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남부 그리고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지났습니다. 안성 일중면에선 자동 기상관측 장비인 AWS 기록으로 시간당 104mm의 호우가 아침 한때 관측이 됐는데요. 범람이나 침수 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마전선 상에서 폭이 좁게 발달한 동서방향의 비구름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이렇게 시간당 50에서 최고 100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수도권을 비롯해 중부지방에서는 대비를 계속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KBS 재난감시 CCTV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 고속도로 중원터널의 모습입니다. 양평 쪽으로 가는 도로가 무너진 토사 때문에 완전히 막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 있는 토사를 중장비를 동원해서 치우고 있지만 도로 통제 오늘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의 도로에서 간밤에 내린 비로 이렇게 많은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의 중앙고속도로 구간입니다. 나들목이 통제되면서 춘천 방향으로 앞까지 길게 차들이 늘어선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비가 오면서 안개도 짙게 껴있는 상황입니다. 앞쪽 도로가 침수됐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충주시 남한강대교의 모습입니다. 강한 비는 현재 그친 상황인데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는 빗줄기 가늘어졌지만 차량들은 이렇게 서행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역시 경기 남부와 마찬가지로 집중호우가 내렸던 충북 단양, 도담 삼봉 모습입니다. 비는 다소 약해지고 거의 그쳤지만 흙탕물로 수위가 매우 높아진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유속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충북 북부 지역 오늘 새벽에 비구름이 장시간 머물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앞으로의 비 전망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슈퍼컴 강수 예상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매우 강한 비가 중부지방에 집중되겠다고 내다봤는데요. 낮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비구름이 약해지거나 강수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오후부터는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비구름이 발달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게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하류인 경기 북부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장마정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을 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태풍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지금 걸쳐서 발달해 있습니다.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주기적으로 밀려오면서 강한 비구름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요.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변수 남쪽에 있습니다. 현재 타이완 남동쪽에 발달한 4호 태풍 하구핏의 모습입니다.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까지 더해지면서 모레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요. 오늘 새벽 태풍으로 발달한 하구핏은 내일 오후쯤 타이완을 벗어나서 중국 상하이 부근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수요일인 5일 새벽에는 서해상으로 빠져나와서 약화가 되겠는데요. 비록 세력은 중형급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마전선에 태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폭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면 중부지방에서 100에서 최고 300mm가 넘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 지역은 30에서 최고 100mm로 예보가 됐습니다. 8월 초 이맘때 내리는 비구름이 급격하게 발달해서 국지적으로 쏟아붓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절대 외출하시면 안 됩니다. 길어지는 장마 속에 태풍 북상까지 예측되는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계속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경기 안성시 주민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상동 선생님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계신 정확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안성시 일중면 삼부구 마을입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인데 지금 현재도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10시 좀 넘어서부터 소강 상태를 보여서 지금은 침수된 지역이 좀 줄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보내주신 영상 보고 있는데요. 논과 도로가 지금 침수가 된 상태에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나서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묶여있던 차들이 지금 다니고 왕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과수원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생님 계신 곳의 과수원 피해는 어떻습니까? 네, 과수원의 과수 피해는 없지만은 그 밭둑이 일부 좀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큰 피해가 없는데 침수된 지역들이 아마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의 피해는 어떤가요? 네, 주민들의 피해가 지금은 이제 좀 물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일부 뭐 확인을 하고 있으면서 아마 피해가 클 것 같아요. 그래도 클 것 같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 네, 다행이군요. 인근에 청매천이 일부 넘쳤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원래 그곳이 물이 좀 자주 넘치는 곳인가요? 아니요, 저기 안성이 상당히 안전한 곳인데 안전하다고 평안란자를 쓰고 있는 곳인데 아마 이곳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일중면 쪽에 지금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화곡리나 주천리나 이 산부군 이쪽 쪽에 지금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거기 살고 계신데 이렇게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희들은 여기 귀농한 지 8년 되었습니다. 저희. 네, 8년 만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게 처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인데 이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70평생에 이런 거 처음 본다고 그럽니다. 네,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찍 그 주민센터나 119에 좀 일했었는데
지금 다른 쪽에 화곡리나 주천리 쪽도 지금 피해가 심해서 네. 그쪽에 지원 인력이 나가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그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집에 누구와 함께 계신가요? 저희는 뭐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네, 다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계속 상황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강원 영서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져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횡성에서 흙더미가 가정집을 덮쳐 80대 노인과 10대 어린이가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조희용 기자입니다. 집 안이 온통 흙으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옷가지부터 책에 가구까지 다 못 쓰게 됐습니다. 바닥은 진흙과 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기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집 한 구석은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 뒤에 야산에서 흙더미가 쏟아진 겁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건 새벽 2시쯤. 당시 집안에는 80대 할머니와 11살 난 손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흙더미에 두 사람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방 안에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저쪽 방에 잤거든.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 왜 그런가 하고선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려면 문을 못 열어. 그러다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차례로 구조됐습니다.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주 신림에선 야영객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원주 도심에선 장대비에 하천 물이 불어나 둔치에 있던 차량을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다리나 뭐 차가 많이 안 떠내려가나 그래서 현장에 와 보니까 조금 무서웠어요. 산간 지역을 지나는 태백선과 영동선 철도에도 흙더미가 흘러들어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서 지역에 최대 300mm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 지역은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 영상 보시면 동서로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이 경기 남부와 충북,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드리워져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호우특보 보시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호우주의보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에선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는 3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남북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에는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늘 한낮에 대구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반면에 서울은 27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 안성시의 산사태로 인해서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화곡리에 있는 한 주택이 집중호우로 일부 건물이 붕괴되면서 내부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성소방서는 오전 9시 18분쯤 붕괴된 건물 내에서 매몰된 남성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소방서는 소방장비 30억 대와 인력 70여 명을 동원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충북 청주시 산청명 송강리에 있는 주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홍조원 선생님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지금 계신 곳에서 고립된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구조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요, 저희 구조대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 같고요. 현재 비는 좀 잦아들어서 우선 상황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직 구조대도 도착하지 못한 상황인데 처음에 119에 구조 요청을 할 당시의 상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전 7시쯤에 구조대에 연락했고요. 네네. 그때는 이제 저희 집은 괜찮았는데 위에 절에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그 와우 정사라고 그 절에 가달라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근데 다른 곳에 20명 사람들이 그 고립돼 있어서 거기 먼저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저희는 일단 대피해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구조대 차량에 진입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기 도로가 아예 찬
산사태 때문에 물이 가득 차서 강으로 변했어요. 네. 그래서 아예 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태라 네, 구조대가 아예 들어오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고립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 포함해서 총 5명이요. 아, 어떤 분들이신가요? 3명은 저희 가족이고요. 네. 2분은 절에 계신 분들이세요. 혹시 또 다른 곳에서 고립된 분들의 소식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까 이장님이 네. 마을에서 걸어서 올라오셨는데 여기 산척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그런 말씀만 해주셨어요. 오늘 가장 사실 비가 많이 내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보다는 좀 잦아들어서 네, 비가 조금밖에 안 내려요, 지금은. 조금이지만 내리고는 있군요. 네네,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네, 멈춘 상태는 아니군요. 어떤 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우선 여기 지하수 터진 데다가 돌을 좀 막아놔서 밑으로 물이 덜 흘러가게끔 막아놨어요. 네네. 네, 그러고 지금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요. 네, 지금 선생님이 계신 정확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충주시 산청면 성강리요. 네, 지금 일부 도로와 여러 가지 지금 다리 밑도 영상 보내주신 저희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많이 넘치고 또 범람하고 그래서 전혀 걸을 수도 또 구조대도 도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안전하시기를 바라고요. 상황 계속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 영상은 실시간 위험 상황을 알리고 또 피해를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KBS에 제보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KBS 뉴스나 KBS 제보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 채팅창을 열어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처럼 제보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면 됩니다. 이때 제보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촬영 장소와 또 시점을 적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덧붙여 주셔도 저희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KBS 뉴스 앱으로 제보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시고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제보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내용을 다 쓰신 뒤에는 왼쪽 상단에 제보하기를 눌러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KBS 뉴스 홈페이지에도 오른쪽 상단에 제보란이 있는데요. KBS 제보 메일과 KBS 제보 전화 02-781-4444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KBS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제보 영상을 소개해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주민 연결해서 그곳 상황 알아볼 텐데요. 지금 강혜원 주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곳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밤새 비가 엄청 와가지고요. 지금 집 앞에 있는 개천 물이 넘쳤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밭하고 도로랑 개천하고 물높이가 아침에 이렇게 똑같았었는데 비가 약간 잦아지면서 물이 이렇게 약간 수위가 약간 낮아지니까 그 밑이 다 흙으로 묻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농작물도 다 소사물에 다 묻혀 있고 네. 또 지대가 좀 낮은 곳에 있는 집 주민들은 위험해서 좀 높은 곳이나 마을회관 쪽으로 대피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아빠도 그렇고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걱정돼서 나가서 물고 같은 거 만지고 있는데 물이 워낙 높고 어떻게 손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대처하는 것도 위험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상수도도 끊겨가지고 뭐 이렇게 주변 집들 물도 안 나온다고 하고 네. 지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전봇대도 앞에 쓰러져서 전기가 지금 깜빡깜빡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요. 전기도요? 네네네. 그리고 네. 콘테이너도 집 앞에 보이는 약간 위쪽에 있는 콘테이너가 그 흙하고 같이 내려와서 밭 중간에 부셔진 채로 걸려 있어요. 네. 지금 현재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사진 찍을 때보다 조금 잦아지긴 했는데 네. 여전히 내리고 있어요. 언제부터 비가 많이 내렸나요? 밤새 계속 천둥치고 빗소리가 엄청 크게 밤새 계속 쉬지 않고 내렸었어요. 네. 천둥 소리도 같이 들리고요.
네, 천둥도 중간에 깼을 때 치더라고요. 네, 지금은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지만 또 다 그친 상태는 아니군요. 네, 근데 이제 떠내려온 것들은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비는 지금 조금 잦아들었네요, 보니까. 네, 혹시 지금 계신 곳에서 또 이웃들의 상황은 전해 듣고 계신가요? 전화로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길이 3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막혀서 지금 안에 오지를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가려다가 못 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강혜원 주민께서는 집에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가족들하고 있어요. 아, 몇 명 계시죠? 저까지 3명이요. 네, 직접 보내주고 계신 지금 영상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에 계신 지금 강혜원 주민 영상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와도 조금 기울어진 거가 정자도 좀 기울어진 모습이에요. 어떤 게요? 지금 저희가 범람한 물에 의해서 네, 지금 네, 사람이 전혀 걸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지금 네네. 어떠한 것도 지금 근접할 수가 없는 상황의 영상을 보내주셨군요. 네네. 네, 현재도 지금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또 많은 비가 내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더 많은 비가 내리지 않도록 다 같이 또 기원하는 모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전 계속 또 챙겨주시고요. 상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1시간 강우량이 30mm를 넘으면 집중호우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또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청 우진규 예보관과 함께 자세한 장맛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진규 예보관님, 먼저 지금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네, 지금 충청도의 북쪽과 경기도의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그 강한 비구름대들이 지금 걸쳐져 있는데요. 네. 지금 조금씩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에 또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비가 집중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이 강한 비구름대를 동반하는 영역들은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을 해오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동반된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와 그 전에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차고 건조한 공기 상에서 이 두 공기가 부딪히는 그 불안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현재는 그
불안정이 만들어지는 그 좁은 구역이 이 지금 충청 남부와 충청도의 북쪽과 경기도의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얇게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가 불안정해서 지금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이 지역의 강한 비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 전망인가요? 네, 현재 지금 이 발생을 한 이 얇고 굉장히 폭이 좁은 강한 비구름대들은 이 나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는 조금씩 약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쪽에서 또 한 차례 차고 건조한 공기의 지원을 받은 강한 비구름대들이 지금 서쪽 해상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 중에 있는데요. 오늘 오후 정도가 되면 수도권을 비롯한 이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이 돼서 저녁 때 무렵부터는 조금 더 강한 시간당 30에서 50mm 그리고 강한 곳은 100mm의 추가적인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시각이 이제 11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오늘 낮부터 또다시 비가 강해진다는 그런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비가 더 내릴까요? 네, 지금 생겨나고 있는 비구름대는 특징이 굉장히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서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구름대가 남북으로 조금 더 폭이 넓은 형태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이 비구름대 영향 그리고 밤이 되면서 더욱 이 비구름대가 강해지는 특성상 앞으로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그리고 많은 곳은 중부지방 일부 지역에 300mm의 추가적인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낮부터도 내일까지도 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밤마다 이렇게 비가 더 강해지는 또 그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낮에 이 수평적으로 부는 바람들은 연직적인 공기의 순환 때문에 흐름이 다소 저지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밤이 되면서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없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바람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비구름대는 그 주재료가 되는 것이 수증기인데요. 우리나라는 남쪽으로부터 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수평적으로 이 구름대로 진입하는 상황이 굉장히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밤마다 비구름대가 더욱 강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태풍 발생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제4호 태풍 하구핏은 현재 이 필리핀 이 남동해상 부근에 머물고 있으면서 점차 북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일이죠. 3일 오후 정도가 되면 이 상해 부근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추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로 이 태풍 하구핏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증기가 굉장히 막대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비구름대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의 이 위험 기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8월 둘째 날, 8월 초 하면 예년 같으면 장마가 끝났을 시기지 않습니까? 장맛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장맛비가 그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남쪽에서 북상을 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덮어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점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러한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랜 시간 정말 비가 또 많이 이어지고 또 밤마다 또 집중호우가 계속되다 보니까 피해가 정말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꼽자면 일단 밤마다 이러한 야행성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대응하기 취약한 시간대에 발생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는 기상 속보와 특보 그리고 예보를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재난 관련 부서에서 내보내고 있는 안내 관련 정보를 꼭 참고를 하셔서 이 주민 대피령과 같은 신속한 정보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야행성 비로 인해서 이 산간 계곡과 같은 곳에서는 수십 초 만에 물이 폭포수와 같이 불어나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그쪽에 방문은 자제를 해주시고요. 현재 그 지역에 위치를 하고 계시다면 발빠르게 지금 대피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우진규 예보관과 함께 자세한 장맛비 정말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제보 영상과 함께 사진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 영상 또 주요 영상 사진들 사회 박민경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중부지방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강한 국지성 호우도 많이 내리고 있고요. 쏟아지는 비 소식 또 그런 사진과 영상들, 제보 영상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8시에 촬영하신 충북 제천시 강제동의 모습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하천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이 하천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로 내려가는 보행자 다리까지 지금
모두 침수된 상황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가 산책로고 어디가 하천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난번 신도림 때도 돌아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근처를 지나가시거나 아니면 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으로 충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 충주시 엄정면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폭우로 마을 농경지까지 주변 산에서 흙더미가 흘러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우스와 농가 밭 그리고 마을 도로까지도 모두 침수된 상황입니다. 도로도 모두 침수가 돼서 이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가 또다시 일어나게 될까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 충주시 삼척터널 3터널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시청자분께서 촬영한 모습이라고 제보 주셨는데요. 산척 3터널에서 천둥산 3터널 갈로 가시는 방면입니다. 1차선은 모두 물에 잠겨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입구도 막혀 있는 상황이라 해당 터널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꼭 반드시 우회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 제천시 산곡동 오전 6시 50분쯤 촬영된 모습입니다. 시청자 최승훈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오전 5시쯤 폭우로 인해 너무 소란스러워서 잠을 깨보니 이미 모든 것들이 침수돼 있었다라고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을 도로에 빗물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상황 보실 수 있고요. 쓰레기가 다 떠밀려 내려오면서 도로까지 다 쌓여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차해놓은 자동차들도 지금 바퀴 이상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분들께서 사시는 집안 마당까지도 물이 차오르고 있어 불안해하고 계시다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촬영된 충북 제천시의 모습입니다. 시청자 조훈희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폭우에 산 쪽에서 흘러나온 흙탕물과 흙더미에 정자가 쓸려 내려가면서 기울어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을 오가는 도로도 모두 침수돼서 고립돼 있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119에 신고하시고 구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도로가 모두 침수돼 바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부디 안전하게 구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의 모습입니다. 하천이 넘치면서 주변 농경지도 모두 침수된 상황 볼 수 있는데요. 도로가 모두 잠겨 있기 때문에 구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닐하우스도 모두 무너져 내렸고요. 게다가 마을을 오가는 도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물론 이동수단을 통한 탈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상수도까지 끊겨서 집에 물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안전하고 그러니까 지대가 높은 곳에서 조금 더 구조를 기다리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충북 단양군 영춘읍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에 촬영된 모습인데요. 영춘읍 별방 2리 계곡 입구 상황입니다. 계곡 입구 쪽에 원래 콩밭이 있었는데 모두 폭우에 쓸려 내려가면서 이제 세워놓은 축대도 전부 무너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의 모습인데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도로가 모두 물에 다 잠겼습니다. 논밭도 침수된 모습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근처 야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흙더미와 빗물에 건물 일부까지도 흙더미에 파묻히는 피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비가 잦아들었을 때 마을 주민분들께서 나서서 일부 복구 작업도 벌이셨다고 하는데요. 언제 또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산사태의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복구보다는 안전을 위해 지대가 높은 곳에서 안전한 곳에 피해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제보할 수 있는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보 영상 접수 방법을 먼저 그래픽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 메시지를 보내시듯이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뒤 우상단 오른쪽 위쪽에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한데요. 보내실 때는 촬영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주시면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해서 촬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주변 상황과 안전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상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박민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죠. 네, 먼저 호우특보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50에서 최고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걸쳐 있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는 최고 300mm 이상, 강원 영동과 경북, 전북에서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낮에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빗줄기가 잠시 약해졌다가 오후부터 다시 굵어지기 시작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밤 사이 시간당 50에서 80mm의 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경기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도 안성과 이천 등에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떤지 경기도 이천 상양 저수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민경 기자, 이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저수지 뚝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 이천 산양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산양 저수지인데요. 원래라면 가득 찼을 저수지의 물이 빠짐없이 남김없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지금은 뚝이 끊겨 있는 저수지 뚝의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산양 저수지 뚝이 무너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인근 주민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아래에 있는 마을과 과수원 곳곳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산양 저수지 뚝이 무너지면서 저수지 물이 마을 주택과 과수원이 있던 곳을 휩쓸었기 때문인데요. 원래 포도나무가 있던 과수원도 지금은 형태도 없이 사라졌고 저수지 근처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800m 넘게 떨어진 마을 도로로 휩쓸려 오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시 경기 이천에는 시간당 최고 550mm의 강한 비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 안성시에서는 폭우로 인한 매몰 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산양 저수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기 남부 일대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산사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안성에서 토사 유출로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죠. 이승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안성에서 매몰사고로 인해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화복리에 있는 한 판넬 쪽 건물이 집중호우로 일부분이 붕괴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내부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입니다. 안성소방서는 오늘 오전 9시 18분쯤 붕괴된 건물 내에서 매몰된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34대와 인력 70여 명을 동원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오늘 아침 안성시 일대에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죽산면 용성리와 일중면 화복리 그리고 일중면 주천리 등입니다. 이 때문에 안성시는 산사태 경보를 발령한 상태인데요. 안성시는 산림과 급경사지 위험지역 주변 접근과 통행을 금지시켰고 주민과 방문객들은 대피 명령이 일어날 경우 대피 장소와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도 곳곳에선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연천과 이천 그리고 양평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여주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산림과의 산사태 상황식을 두고 현황을 파악 중인데요. 이 밖에도 침수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데 포천시 신흥리와 파주시 금산리, 안선시 죽산리와 안선시 용성리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주 청리천 일대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는 조금 전 경보로 전환되는데요. 경기도 내 도로 5곳은 통제된 상태이고 2곳은 개통됐고 3곳은 개통될 예정입니다. 개통될 3곳은 동두천시 상봉암도 하상도로와 광주시 곤지암로 하상도로 등이 곧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필승교 분근 이천, 파주 주민들에겐 주의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 3천여 명은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 중입니다. 지금까지 KBS 경인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충북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더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재 충북 상황은 어떤지 청주 보도국 연결해서 충북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수 앵커 전해주시죠. 네, 청주입니다. 현재 충북 중북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충주와 단양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희정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충북 지역은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충주시 엄정면에는 새벽 5시에 시간당 76.5mm의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빗줄기는 잦아든 상태이지만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80mm의 비가 예보돼 있어 안심할 순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오늘 누적 강수량은 단양 영춘이 272mm로 가장 많고 제천 230, 제천 백운 227, 충주 노은 149mm 등입니다. 청주, 충주, 제천, 괴산, 단양, 음성 6개 시군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증평과 진천에는 호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충북 북부 지역은 30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전 7시 반쯤 충주시 산청면 하천에서 폭우 피해 현장으로 출동하던 충주 소방서 직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상태입니다. 또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충주시 엄정면에서는 하수 역류로 주민 100여 명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앞서 새벽 3시 10분쯤엔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중원터널 부근에서 낙석이 도로로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도로가 차단돼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충북선 모든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침수 등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에 수백 건의 피해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에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는 더 늘 것으로 예상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성화동에서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충청북도 중부와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이 범람하고 또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논밭, 농경지 유실이 되면서 농가에 큰 피해가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국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송 기자, 먼저 그 인명 피해가 좀 없어야 될 텐데 네. 지금 안타까운 일이 오늘 오전에 있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쪽 중심으로 지금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데 먼저 저희 기자가 연결이 됐듯이 지금 소방관이 시민을 구조하다가 이 하천을 건너가기 직전에 도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사태가 났고 그 산사태에 휩쓸려서 같이 급류로 지금 실종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빨리 구조가 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충주시 엄정면에 시간당 새벽에 7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쪽 지역에 하수가 역류해서 주민 현재 100여 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충북과 충주, 제천 그리고 음성, 단양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와 각 시군 소방당국이 현재 각종 신고와 민원을 접수받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시청자분들이 제보해 주신 새로운 영상으로 현재 상황 어땠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KBS로 들어온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예, 충북 단양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도로는 침수된 상황이고요. 마을 인가에 그 흙탕물이 저렇게 크게 계곡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물살도 굉장히 빠른데요. 맞습니다. 이쪽 지역 분들은 지금 대피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저렇게 급류가 이 마을 도로에 형성됐기 때문에 이쪽에 혹시나 계신 분들은 빨리 구조 요청을 하시거나 대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북 단양에서 서지영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네. 다음 지역 역시 단양인데요. 지금 단양이 호우 경보가 발효됐기 때문에 이쪽 지역 계속 비 피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을 앞에 비 내리는 영상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비는 많이 내리고 있고 아직 침수 직전입니다. 침수 피해까지는 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인근 지역 역시 산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 예상됩니다. 대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북 도내 북부 지역에 지금 많은 비가 집중됐는데요. 그곳에서 들어온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급류가 강하게 형성이 됐고요. 네, 충주에서 들어온 제보 영상입니다. 예, 충주 유성혁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거의 그 비닐하우스 거의 범람이 됐습니다. 비닐하우스 침수가 됐고요. 옆에 하천으로는 많이 물이 크게 불어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부 토사 유출까지 지금 제보해 준 영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제보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좀 공유해서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물에서 촬영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제천 지역인데요. 안강범 시청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굴삭기가 현재 유출된 토사를 정리하고 있는 작업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도로 하단 부분은 거의 지금 침수가 됐고요. 네, 역시 지금 차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시청자분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네, 도로가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퀴 거의 상위까지 지금 잠겨 있는 상황으로 주행 중인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충북 제천에서 한가연님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이 시각 되도록 운행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내 북부 지역에는 이 토사가 이제 쓰러져 내려오고 또 도로가 끊기면서 고립되는 곳들도 생기고 있단 말이죠. 가뜩이나 한 열흘 이상 지금 비가 집중됐기 때문에 많이 집안이 약해져 있을 겁니다. 네. 교통의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천 지역입니다. 엄철영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도로 한쪽 끝이 흙탕물로 지금 어느 정도 뒤덮인 상황이고요. 아래쪽, 도로 아래쪽 그 비닐하우스와 민가는 지금 거의 밑바닥까지 물이 차 올랐습니다. 현재 흙탕물 흘러내리면서 주변에 지금 산사태가 많이 나는 위험 지역, 특히 인근 산 주변 지역에 저렇게 흙탕물이 많이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지금 큰 위험 상황이고 현재 구조 작업 벌이고 있으니까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천에서 시청자 엄철영님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이었고요. 자, 다음 제천 강혜원님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역시 제천에 지금 피해가 큽니다. 지금 도로 일부가 저렇게 토사가 흘러내렸고 지금 통제가 됐습니다. 지금 차단이 됐기 때문에 현장 가까이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도로가 지금 그 큰 하천에 휩쓸려서 지금 역류된 상황도 보였고요. 지금은 청주 지역인데 지금 한국철도공사 측이 충북선 전체 3탄역과 공전역 전 구간이 운행이 중단됐다. 현재 이 소식 들어와 있고요. 오늘 오전 6시부터 전면 통제가 됐습니다. 열차 운행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내린 집중호우로 중앙선 철도 전 구간 운행이 지금 중단됐습니다. 중앙선은 이제 서울 청량리부터 제천, 또 영주와 안동까지 가는 그 철도 노선인데 열차 이용 고객께서는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충북 도내 그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지금 피해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비가 얼마나 더 내리겠습니까? 지금 중북부 지역에 집중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특히 북부 지역은 충주와 제천, 단양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지금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형성이 됐고 충북 쪽을 지나갈 거란 예측입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현재 일부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하셔야 되겠고 현재 저희 KBS 재난 영상 정보 CCTV를 통해서 현재 비가 충북 지역에 얼마나 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영상입니다. 화면 보시죠. KBS 재난방송센터로 들어오는 CCTV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단양, 매포, 평동 지역인데요. 지금 하천물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단양군이 현재 영춘 지역, 특히 272mm의 누적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지역이고요. 현재 차량 운행 통제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계시는 분들 운행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춘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누적 강수량 지금 오늘 273mm를 기록하고 있고 도로 곳곳에 토사가 유출돼서 통행이 제한되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보시죠. 네, 역시 이쪽 지역 단양군입니다. 가대교 지역인데요. 물은 지금 유속은 이 현재 CCTV 상에서는 빗방울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데 단양 일부 지역별로 지금 강수량 차이가 편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CCTV로 보이는 이 가곡면 일대는 비가 내리고 있긴 않지만 언제 또 이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 지역 계신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가 집중된 충청북도 북부 지역 단양군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셨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로 들어오는 CCTV 영상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제천 지역인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영상 역시 유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제천 지역도 토사가 집 앞뒤를 덮쳤다. 아니면 뭐 산사태로 마을이 고립됐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제천시입니다. 봉양읍 탁사정, 이 산사태 산 근처 지역이기 때문에
산사태 우려 있습니다. 네.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근에 계곡이 있어서 이 야영 즐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도 다 통제 조치가 내려졌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좀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지역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주 지역인데요. 현재 CCTV 화면상 비는 안 떨어지고 있지만 확연히 지금 차이가 납니다. 30분 전보다 지금 이 도로, 하상도로가 물이 일부 잠기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물이 불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충주 지역 단양군 다음으로 지금 비가 많이 내렸던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절대 아직 안심할 수 없고요. 차량 통행, 그다음에 외출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도내 곳곳에 저수지와 하천 범람 위기도 계속해서 속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인근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미원면 금관수 CCTV 화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물이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유속도 많이 빨라지고 있고요. 지금 야영장 주변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 지금 어느 정도 미리 대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이 더 올라올 수 있고요. 주변에 농경지를 침수할 수 있습니다. 농가, 특히 민가에 계신 분들은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택 인근에 있는 하천들이 범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예. 최선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KBS 재난 CCTV 영상 보면서 충청북도 도내 곳곳의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걱정은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소강 상태였다가 집중호우였다가 예.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예. 앞으로 비 소식도 더 예보가 돼 있죠. 지금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까지 다시 충북 전역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 현재까지 이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예측이 돼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비는 내릴 거고 충북 전역에 100에서 200mm 그리고 북부 일부 지역에는 최고 300mm의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강수량 예보를 좀 보면요. 지금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발달을 했고 충북 지역을 오후 6시 정도까지는 관통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르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와 저희 KBS 재난방송 꼭 시청해 주셔서 현재 상황 어떤지 비 피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송국회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어진 장맛비로 충북 지역에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주였습니다. 네, 밤사이 강원 충청 지역에 내린 폭우로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태백선과 충북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현재 열차 운행 중단 상황 먼저 알려주시죠. 네, 강원도와 충청 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선과 태백선 철도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충북선은 삼창과 공전 사이 토사 유입으로 제천에서 대전까지 충북선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태백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성리, 쌍용간 성로에 토사가 유입돼 전 노선이 멈춰섰습니다. 또 중앙선은 연교, 구학간 선로를 흘러내린 토사가 막으면서 원주와 영주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국철도는 복구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열차 이용 고객은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비가 내려서 도로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도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청등상 3터널 근처에서 많은 비가 내려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복구를 위해 편도 2차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 3시 10분쯤엔 충주시를 지나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중원터널 출구 근처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장비 등을 투입해 한 개 차로를 임시 복구했습니다. 또 충주 소태면 구룡리 국도 19호선에서는 낙석으로 강원도 원주 쪽으로 가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고 중북고속도로 화봉 6교 구간도 낙석과 토사가 흘러내려서 양방향 도로가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정오가 넘어야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네, 시각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도로 침수로 차량 통행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지역 어디인지 재단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도로가 유실되거나 산사태로 폐쇄된 곳도 있나 보네요. 네, 현재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피해도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와 제천 쪽의 도로 피해가 특히 큰데요. CCTV를 통해 실시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택 제천 고속도로 명서 1교 부근 천등산 터널입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보시다시피 일어났는데 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가 도로 전체를 이렇게 메웠습니다. 차량 통행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이 쏟아져 내려 차로 전체가 통제된 채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장비까지 이렇게 동원됐지만 워낙 토사 양이 많아 복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처의 차량 정체도 심각한데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면입니다. 아까는 차들이 꽉 차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통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전 보신 복구 작업 때문에 제천 방향 도로가 한때 통제됐었는데 반면에 평택 방향은 오가는 차가 거의 없어 차로 전체가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이곳도 역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비는 어느 정도 그쳤지만 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양평 방향 길목에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왼편에 많은 양의 흙이 쌓여 있어 복구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흙 위로는 아직까지 빗물이 이렇게 콸콸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이 물이 토사를 도로로 계속 흘러나오게 만들어서 작업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근처입니다. 보시다시피 CCTV 화면이 뿌옇게 흐려진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아직 이곳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도 역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요. 하남 방향 도로 멀리 중장비들이 이렇게 사이렌을 켜놓고 차량 통행을 막은 상태고 굴착기가 흙을 퍼서 대형 차량에 닿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중앙고속도로입니다. 이곳도 역시 산사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춘천 방면 도로 옆 사면에서 흙이 다량 쏟아져 내렸습니다. 위쪽에 있는 언덕과 지금 보시는 도로 양쪽에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로 쪽은 현재 복구가 거의 끝난 상태인데요. 차량 통행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 CCTV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단양의 도담산봉인데요. 원래는 맑은 물이 고요하게 흐르는 곳인데 지금은 평소에 비해 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물색도 흙탕물이 돼서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처럼 보기 어렵다 보니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물이 많이 불어나서 위험한 상황이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충북 충주시에 계시는 주민 연결해서 그곳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장명철 주민 연결돼 있는데요.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명철 주민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변 도로가 다 끊기고 또 마을 회관이 반 정도 잠겨 있다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 밤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네. 지금 현재 그 도로에 토사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차량들이 많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과수원들이 많은 지역인데 과수원들의 어떤 농작물 피해도 많고 그다음에 농기구들이 흙탕물에 다 쓸려 내려가가지고 지금 현재 피해가 많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다리 쪽 부분도 물이 범람하는 게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작물 피해도 있다고 하는데 사과밭 쪽에 물이 역류했다고요? 네네, 사과밭에 역류해가지고 사과밭에 있던 나무들도 토양이 유실되면서 쓸려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곳에 있던 농기계들이 다 같이 내려가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피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부러진 나무들도 지금 보내주신 영상에서 보이고 있는데 주민들 지금 대피했습니까? 네, 주민들은 지금 현재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인데요. 네. 네, 지금 그래서 그 흙탕물 내려가는 속도가 많이 아침보다는 줄어든 상태여가지고 주민들은 안전하게 대피해 있고 또 이제 곳곳에서는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도로에 있는 그 유실된 토사들을 치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비가 완전히 그친 상태입니까? 네네, 지금 여기는 비가 완전히 그친 상태예요. 네, 지금 장명철 주민께서는 어디 계신가요? 저는 지금 도로에 있는 상황인데. 아, 도로에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아, 비가 그쳐서 지금 위험하진 않은 상황인가 보군요. 네네. 또 네.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복구 작업을 좀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 전에 대피 방송은 계속 나왔습니까? 네, 그 동네에 계시는 뭐 이장님들이나 동네 분들이 계속 전화로나 아니면 방송으로 대피 방송을 해가지고 네. 지금 안전하게 대피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인명 피해는 저희 동네에는 일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비가 언제 가장 많이 왔습니까?
새벽에 한 3시에서 4시쯤에 가장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6시쯤에도 많이 온 상태에서 주민들이 새벽에도 거의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좀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늘은. 네, 3, 4시에 비가 집중될 때부터 이제 대피 방송이 나온 거죠? 네네. 6시에도 한 차례 또 비가 집중됐고요. 네. 네, 인근 산에 산사태가 나서 주민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는데 이거 어떤 말인가요? 지금 이제 저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그 윗동네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에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묻힌 상태에서 다행히 주변 주민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네, 마을에 계시는 노인분이셨나요? 네네. 어르신. 네. 지금 장명철 주민도 아는 분이시죠? 네네. 당장 정말 우리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지금 주민들이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그친 상태라 해가지고요. 네네. 지금 대부분 나와가지고 도로에 난 토사물들을 치우고 있는 상태고 산에서 많이 쓸려 나온 나무들이 아직도 도로에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안전한 그런 대피하면서 그것들을 좀 치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계신 마을 주민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는 한 20가구 정도 사시는데 네네. 요즘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동네를 찾아가지고 다행히 그 자녀분들이랑 함께 해가지고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20가구에 지금 이제 휴가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웃들 상황은 지금 다 파악이 된 겁니까? 네네, 지금 뭐 다 연락을 한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없는 상태로 지금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들 안전하게 피해 있으면서 어르신들은 피해 있고 이제 조금 젊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복구 작업에 도와주실 인원은 좀 충분한 상태인가요? 아니요, 충분하진 않고 지금 한 10명 정도는 있는데요. 그래도 네. 아직 그 어떤 손실된 규모에 비해서는 복구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죠. 네, 혹시 마을 주민 외에 복구할 인력들이 좀 도착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요, 지금 아까 방송에 나온 것처럼 저희 동네로 들어오는 길이 차단됐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나 어떤 그런 장비들이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끼리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포크레인으로 지금 물 역류하는 거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네. 포크레인도 그럼 주민이 갖고 계신 거겠네요? 네네, 다행히 여기 주민 한 분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네네. 그걸로 이제 조금 복구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네, 마을 회관이 아까 반 정도 잠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을 네. 회관 상황은 지금 지금 서 계신 곳에서 보이진 않죠? 지금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마을 회관은 이제 안에 아까 쓸려온 어떤 토사물들이 많이 놓인 상태에서 지금 빗물이 차여 있진 않고 네. 다 지금 빼낸 상태이고요. 이제 흙들만 많이 차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상황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비가 그친 상황이긴 하지만 뭐 피해가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계속 살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경기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도 안성과 이천 등의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경기도 이천 산양 저수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민경 기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저수지 뚝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 있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는 경기도 이천 산양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산양 저수지인데요. 원래라면 가득 찼을 저수지의 물이 남김없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지금은 뚝이 끊겨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 원래라면 이 두 개의 뚝이 연결되어 있을 모습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산양 저수지에 뚝이 무너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인근 주민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아래에 있는 마을과 가수원 곳곳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산양 저수지에 뚝이 무너지면서 저수지 물이 마을 주택과 가수원이 있던 곳을 휩쓸었기 때문인데요. 원래 포도나무가 있던 가수원도 지금은 형태도 없이 사라졌고 저수지 근처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800m 넘게 떨어진 마을 도로로 휩쓸려 오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시 경기 이천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 안성시에서는 폭우로 인한 매몰 사고로 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산양 저수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도 비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죠. 김영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호우 피해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곳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11시에 행정안전부 진영장관 주재로 중앙부처와 시도 간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진 장관은 무엇보다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는 지하차도나 저지대, 하천변 등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하면서 필요하면 출입 통제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했는데요. 또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클 수 있는 지역은 더욱 세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통 10시 반이면 피해 상황 등 2차 상황 집계가 나오는데 전국에서 피해 상황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집계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영 장관도 새벽부터 계속된 호우로 아직 집계가 안 된 피해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재민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고려해서 임시 주거시설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존 상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오전 1시를 기해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고 비상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응해왔지만 충북과 경기, 강원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면서 상향된 건데요.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사망자를 포함해 부상자, 실종자도 나왔고요. 강원 횡성과 경기 광주, 경기 수원 등에서는 이재민도 나왔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횡성에서는 주택 한 동이 반파됐고 경기 남양주, 광주, 수원에서는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10,000명이 넘는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온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호우특보 현황 살펴보면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걸쳐 있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은 낮부터 빗줄기가 약해질 거라 봤는데요. 하지만 오후 2시부터는 다시 서울에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 다시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는 3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 사이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중부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남부지방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에는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면서 날이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경기도 곳곳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 산사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대책본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종철 팀장님, 산사태 위험도 큰 것 같은데 지금 상황과 경기도의 대책 좀 전해주시죠. 지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자연재난대책팀장 최종철입니다. 네네. 경기도는 이번 호우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7월 31일 지휘관과 사전에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효 이전 세월교는 사전 통제를 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지역자율 방제 등과 함께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야영객은 미리 재난예경보시설로 사전에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도록 하고 있고 상간 계곡도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산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끝났는데요. 네, 경기도 재난대책본부의 최종철 팀장님 연결해서 경기도 지금 상황과 또 대책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 영서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져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횡성에선 흙더미가 가정집을 덮쳐서 80대 노인과 10대 어린이가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 안이 온통 흙으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옷가지부터 책에 가구까지 다 못 쓰게 됐습니다. 바닥은 진흙과 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기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집 한 구석은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 뒤에 야산에서 흙더미가 쏟아진 겁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건 새벽 2시쯤. 당시 집안에는 80대 할머니와 11살 난 손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흙더미에 두 사람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방 안에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저쪽 방에 잤거든.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 왜 그런가 하고선 꼴뚜기 일어나서 문을 열려면 문을 못 열어. 그러다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차례로 구조됐습니다.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주 신림에선 야영객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원주 도심에선 장대비에 하천 물이 불어나 둔치에 있던 차량을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다리나 뭐 차가 많이 안 떠내려가나 그래서 현장에 와 보니까 조금 무서웠어요. 산간 지역을 지나는 태백선과 영동선 철도에도 흙더미가 흘러들어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복구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서 지역에 최대 300mm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상청 우진규 예보관과 함께 자세한 잔맛비 전망 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보관님. 네. 지금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네, 현재까지는 오전에 걸려 있던 그런 그 강한 강수구름이 위치하는 충청도의 북쪽과 이 경기도 지방의 이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얇게 지금 분포를 해 있고요. 네. 지금 서쪽에서 다시 한번 강한 비구름대들이 접근을 하면서 이 서울, 경기도 등 중부 지방으로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이유는 뭘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체전선이 거기에 위치를 하기 때문인데요. 여름철로 가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서히 우리나라 쪽을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던 과정에서 우리나라 북서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사면과 충돌을 하게 되면서 강한 불안정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폭이 얇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체전선에 수반된 비구름대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충청도의 북쪽과 경기도 지방의 남쪽 부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 강한 비가 내려서 또 피해가 또 속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일부 수도권 지방과 이 중부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빗줄기가 약화되면서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지만요. 우선 서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강한 비구름대들이 폭넓게 중부 지방에 한 차례 더 영향을 주게 되면서 앞으로 오후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나 이때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산간 지역 등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곳에서는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후에는 정체전선에 수반된 비구름대가 오늘 저녁부터 다시 강하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내일까지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약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오늘 낮부터 또다시 비가 예보가 됐는데 그런 예보를 듣고 또 비 피해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많은 상황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가 더 내릴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일까지는 일종 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어떤 지역, 중부지방에서도 굉장히 폭이 좁은 지역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특정화시키기는 어렵지만 300mm에서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남쪽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5일까지도 더 많은 비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약 500mm가 넘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충북 충주시에 있는 우리 주민분과 연결해 봤을 때도 전화로 얘기해 주셨는데 뭐 새벽 3, 4시에 가장 집중이 됐고 또 6시에 한 차례 또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밤마다 비가 강해지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네, 이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게 되는 이 비구름대들은 그 재료가 되는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나 낮보다는 밤에 이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남풍류가 많은 양의 습기를 유지한 채로 강하게 유입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보다는 밤에 비구름대가 더욱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태풍 발생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예측되는 상황으로는 이 태풍은 3일경 상해 부근 중국 쪽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현재까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문제는 이 태풍이 우리나라 서쪽 중국 연안으로 상륙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상륙을 하고 나서 소멸이 되는 과정에 태풍이 소유하고 있던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네네. 이때 우리나라는 정체전선상에서 비구름대가 더욱 폭발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5일경에 예상하는 강력한 비도 이러한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지켜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보관님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태풍이 지금 몇 호 태풍인가요? 지금 4호 태풍입니다. 네, 예년 같으면 장마가 지금 끝났을 시기인데 8월 초면요. 지금 이제 태풍 소식이 있는데 장맛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는 시기가 이 장마철이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다소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서 우리나라를 덮는 시기인 약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오랜 시간 많은 비가 또 집중적으로 쏟아지니까 비 피해 있는 지역들이 속속 또 들어오고 있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의 특성상 야행성 각 집중호우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굉장히 대응하기 취약한 시간에 집중호우가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때문에 이 사전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 예보 그리고 정보를 꼭 참고하셔서 본인이 해당 지역에 속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시에는 가급적이면 이 대피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관련 내용으로 재난 관련 부처에서 안내 정보를 수시로 내보내고 있으니까 이 방송에도 귀를 꼭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네. 특히나 이 밤에 급격하게 불어나는 물로 인해서 피해가 다반사로 발생을 하는 이 산간, 계곡 등과 같은 곳에서는 사전에 미리 대피를 해주시거나 방문을 금지해 주시는 것이 안전관리 각별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기상청의 우진규 예보관과 함께 자세한 장맛비 전망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보 영상과 함께 사진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제보 영상을 또 사회부 박민경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많은 비가 쏟아진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제보 영상 또 사진 보내주고 계신데 지역별로 피해가 큰 지역이 어느 곳인가요? 좀 살펴볼까요? 네,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충북 지역에 지금 폭우가 쏟아지면서 제보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오전 8시 충북 제천시 강제동의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천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산책로로 내려가는 보행자 다리까지 모두 침수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디가 산책로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다음으로 충주시 엄정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전 7시 50분쯤 촬영된 영상인데요. 시청자 유성혁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폭우로 마을 농경지까지 주변 산에서 흙더미가 흘러내려온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우스와 논과 밭 모두 잠긴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도 모두 침수돼 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날까 주민분들 모두 마음 졸이고 있다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시 삼척 3터널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삼척 3터널의 모습인데요. 시청자분께서 운전하시면서 지나가시다가 그 근처에 있던 모습을 촬영하신 거라고 하는데 삼척 3터널에서 천둥산 3터널로 가는 방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차로는 모두 물에 잠겨 있고 입구도 일부 막혀 있어서 해당 터널 쪽으로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은 모두 안전을 위해 우회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북 제천시 상곡동 마을회관 쪽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제보 주신 시청자 최승원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는 오늘 오전 5시쯤 잠에서 깨서 살펴봤을 때도 이미 이 정도 침수가 돼 있었다고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네. 마을의 도로가 빗물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 쓰레기들이 전부 다 떠밀려 내려와 있고 도로에 쌓여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차나 해놓은 자동차들도 전부 물에 잠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분들께서 사시는 집안 마당까지도 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촬영된 충북 제천시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우에 산 쪽에서 흘러나온 흙탕물과 흙더미에 정자는 물론 그 세워놓은
이제 안전대들도 전부 다 쓸려 내려간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마을을 오가는 도로도 모두 침수돼 있어서 주민분들이 고립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현재 119에 신고하고 구조를 기다리고 계신데 도로가 전부 침수돼서 바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부디 안전하게 구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의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반이고요. 하천이 넘치면서 농경지가 모두 잠긴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 근처에 있는 하천들이 이제 범람하면서 마을까지 넘어온 건데요. 마을을 오가는 도로가 막혀 있다 보니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 자신들이 스스로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방법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상수도까지 조금 전부터는 끊겨서 물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안전하고 지대가 높은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의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도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도로가 모두 물에 잠긴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논과 밭도 모두 물에 잠겼는데요. 근처 야산에서 쏟아져 나온 흙더미와 빗물에 건물들도 일부 침수됐다고 합니다. 흙더미에 파묻힌 건물들을 비가 잦아들었을 때 마을 주민분들께서 나서서 일부 복구 작업도 벌이셨다고 하는데요. 또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구보다는 안전을 위해 지대가 높은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시면서 피해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전 8시에 촬영된 충북 제천시의 모습입니다. 시청자 안강범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폭우로 흙더미가 도로를 덮치면서 해당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고립된 위험천만한 상황 전해주셨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서 주변 흙을 모두 빼낸 후에야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다고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지금도 도로는 여전히 비와 토사로 이제 잠겨 있어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통행이 제한된 곳으로는 가지 마시고 우회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충북 충주시 오전 7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도 폭우로 인해 주변 도로가 모두 끊겼고 마을 회관도 반 이상 물에 잠겨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이 원래 사과밭이 있던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과밭이 어딘지 지금은 물에 잠겨서 모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농기구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추가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보 영상을 보내주시느라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실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제보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픽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보 영상 접수 방법은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셨듯이 영상을 첨부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한데요. KBS 뉴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뒤 오른쪽 위쪽에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바로 가능합니다. 보내실 때에는 이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무리해서 촬영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반드시 고려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상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부지방에는 최고 300mm의 폭우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박실 기자, 지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비 상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띠 모양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 일중면에선 자동 기상 관측 장비인 AWS 기록으로 아침 한때 시간당 104mm의 호우가 관측이 됐고요. 범람이나 침수 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마전선상에서 폭이 좁게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최고 시간당 50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중부지방에선 오후에도 주의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 일죽 지역엔 어제부터 거의 3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집중이 됐고요. 충청과 강원 남부에서도 200mm를 넘었습니다. 서울은 관악구에서 86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 지금 기상센터 연결해서 또 날씨 상황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호우특보가 강화됐습니다. 현재 호우특보판 보시면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서부 지역에서 오후 2시부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그 밖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과 경북 북부에서 여전히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강한 비구름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드리워진 가운데 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충북 북부와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데다가 내일까지 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에서는 3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